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보내드리는 생활정보일본어 한마디.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의 수도 민영화입니다. 수도 민영화는 스이도 민에이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2018년 12월에 일본에서는 개정 수도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고 바로 다음 달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하기 쉽게 만드는 개정법이에요. 실제 시행일을 한 달 앞두고 이 수도 민영화를 두고 일본의 웹사이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일본의 수도 민영화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도 민영화는 찬반 논란이라기보다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로 인한 수도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자체가 수도 사업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즉 콘셉션 방식이기 때문에 100%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수도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 3가지는 첫 번째, 시설의 노후화, 두 번째, 인구 감소, 세 번째, 컨셉션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정수 설비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즉 고도 경제 성장기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즉 노후 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노후화된 수도 간의 갱신을 위한 자금과 인재가 부족한 것이 이번 민영화의 좀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해요. 인구 감소로 인한 수도 사업의 적자. 한 국가의 수도 사업의 대부분은 고정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운영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한테 수도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감소가 수도 사업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콘셉션 방식인데요. 공항이나 도로, 상하수도 같은 공공 인프라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업, 운영, 개발 같은 운영권은 민간 기업에게 일정 기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운영은 민간 기업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 민간 기업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은 찬성 반대 50대 50 반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도 민영화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한번 볼게요. 수도 민営化すれば画期的なアイデアで水道代を値下げできる. 수도를 민영화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수도세를 줄일 수가 있다. 수도세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自治体が選べるから大丈夫. 네, 이 말은 지자체가 이 컨셉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잖아 라는 뜻이에요. 責任を持つってことで何がいけないの?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だからそれは強制じゃないでしょ?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강제가 아니잖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なんで喧嘩報道ばっかりなのかみんな考えよ. 어째서 텔레비에서는 혐한 보도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水道民営化したい企業はアイデア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商売をさせてもらいたいだけです. 수도를 민영화하고 싶은 기업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장사를 하고 싶은 것뿐이야. 忙しいから別の下儲け会社に振ってしまう例が多発. 바쁘다라는 이유로 별도의 하청업체에게 일을 떠넘기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거야. 漏洩の問題もある. 정보 누출, 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을 거야. 네, 보통 같으면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日本人の本当の敵は日本政府. 일본의 진짜 적은 일본 정부야. これは生存権の侵害ではないのか? 야, 이거 생존권의 침해 아니야? 金が払えないなら水は飲むな. 돈을 못 내면 물 마시지 마. 이렇게 비아냥대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世界では失敗例が相次いでいる. 이미 세계에서는 실패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잖아.
水道民営化やって또母に話したら수도 민영화래, 수도 민영화를 한대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텔레비대 난뭐言ってないやん. そんなの嘘. 텔레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이야. 때 가해사랬다 라고 이제 대답이 되돌아왔다. 서비스의 질을 落とすのは目に見えている.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이미 눈에 훤하다. なぜ海外の失敗事例を学ばないの? 어째서 왜 해외의 실패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야? 왜 배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패 사례로 들고 있는 예시가 프랑스인데요.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0년대에 수도 민영화를 실시한 후 30년 동안 수도 요금이 5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0년에 재공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과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어떤 방식으로 귀 기울여 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도 민영화 시행이 바로 코앞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현재 수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상쾌한 아침에 보내드리는 생활일본어 한마디. 오늘의 키워드는 수이도 민예가 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